에이맨. 비켜주세요 할머니. 밀레니얼 세대가 나갑니다. 집에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하루를 보내고 매 끼니마다 변비 방지 자두 주스를 마시는 것까지. 그래요. 맨 마지막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밀레니엄 세대는 한때 전형적인 노인이라고 여겨졌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밀레니얼 세대를 가장 위대한 카우치 포테이토 세대라고 묘사했지만 뼈를 때리네요. 뉴욕 포스트.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밀레니엄 세대가 열정 가득한 초기 성인기를 건너뛰고 집 밖에 안 나가도 행복한 집돌이 집순이가 된 걸까요? 자, 밀레니얼 세대란 누구일까요? 밀레니엄 세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진 인구 통계학자 윌리엄 스트라우스와 닐 하위에 따르면 1982년과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뜻합니다.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는 15세에서 36세입니다. 아주 넓은 나이대죠. 이 세대는 고등학교 시절이나 직후에 인터넷과 휴대전화와 같이 번성하던 기술을 일찍부터 접하게 됐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쉬운 인터넷 접속,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심지어 어플의 영향 때문에 이 젊은 세대는 과거에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던 일을 기술에 의존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로 주문해서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데 왜 새로 생긴 식당에 가서 기다리죠? 왜 영화관에서 돈을 낭비하죠? 집에서 골라볼 수 있는 수백 편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손가락 까딱할 필요도 없고 집을 나서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는 게으르다 혹은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세대들에게 집에만 있는 이런 행동 유형이 자신들의 조부모님을 연상시키죠. 물론 돋보기 안경과 틀니는 빼고요. 소비자 조사기관인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가 진행한 연구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하루에 2.7시간의 TV쇼를 스트리밍합니다. 하루에 1.8시간 정도 스트리밍하는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죠.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하루에 약 3.1시간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X세대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1.7시간만 소비합니다. 스트리밍 TV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왜 밀레니얼 세대가 외출을 하겠어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일어나서 집 밖에서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밀레니얼 라이프 스타일은 실제로 돈을 아끼려고 할 때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90년대의 젊은 어른들은 항상 친구들과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외식을 하고 춤을 추러 가고 야식을 먹고 외출할 때 입을 새 옷을 사고 당연하죠? 단순히 외출을 하는데도 몇십만 원이 들 수 있었죠. 세상에나. 하지만 스트리밍 TV를 볼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을 어플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는 주말마다 은행 계좌에 돈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소파에서 편하게 앉아있는 것이 붐이고 세균으로 가득 찬 클럽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옷값, 음식값, 심지어 커피값까지 오른 것 또한 젊은 성인들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인기 프로그램 프렌즈의 주인공들이 동네 커피숍 센트럴 파크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지 생각해보세요. 이런, 요즘엔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점심이나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가 넷플릭스에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새 시즌을 한 번에 몰아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두 가지 이유로 TV 몰아보기를 하는데요. 몇 시간 분량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고 파김치가 되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하는 세대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부업으로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고 항상 전통적인 출퇴근 시간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의 대부분이 대공황보다 훨씬 더 심한 불황에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제 환경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머니닷컴에 의하면 미국의 18세에서 34세 연령의 취업률은 불경기의 결과로 14%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임금이 낮아졌습니다. 고용 감소와 최저임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과 등록금은 전혀 내리지 않았고
밀레니엄 세대가 성장하고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빚더미에 앉게 됐고 부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집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과 함께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나 조부모보다 지불해야 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케이블 요금, 심지어 교통비까지 있을 거예요.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칼리지 인베스터에 따르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약 4천만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이 금액은 이전 세대의 사실상 2배나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건 저뿐인가요? 밀레니엄 세대는 여러 직업을 유지하고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아이폰 값을 누군가는 내야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20대가 돈을 아끼기 위해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독립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번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2006년에 보고한 바와 같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국 성인들 중 3분의 1이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5살에 75살처럼 사는 것이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환경에 신경을 씁니다. 다른 세대들이 지구를 보존하고 환경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이 감정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글로벌 세이퍼 2017년 설문조사라고 알려진 대규모 조사에서 조사 대상 181개국의 2만 명이 넘는 밀레니얼 세대가 기후변화를 가장 우려하는 이슈로 꼽았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의 91%가 인간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는 주장에 동의하거나 강력히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를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셀카를 많이 찍나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놀라울 정도로 자선을 베푼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밀레니얼 임팩트 리포트에서는 조사 대상 2,500명의 밀레니얼 세대 중 84%가 2014년 자선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가 계속해서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가정해도 문제 없겠네요. 블랙보드의 미국 다음 세대의 기부 리포트에 따르면 평균 밀레니얼 세대는 매년 50만 원 정도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와 공통적으로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맥도날드에서 노인 할인받는 거 말고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오락거리인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ESPN에 따르면 미국 12세에서 24세 사이에서 축구가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데이비드 베컴이 인기 있는 이유일까요? 여러분이 밀레니얼 세대라면 이 영상 속 내용 중에 어느 것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